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전력 원선도 부분하고요, 전압 조정,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페란티 현상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전력 원선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수식을 다 일일이 써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이 뭐라는 그 개념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보내드린 자료를 보고 한번 수식적으로 풀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페이지 206페이지. 206페이지 보시면 전력 원선도 작성을 위한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한 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원선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단자 정수에서 기인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중간에 5-49 밑에 통상 전력계통은 송수전단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운용하는 이른바 정전압 송전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정전압 송전 방식을 쓰기 위해서 4단자 정수 ES, IS부터 해가지고 어떤 원하는 값들을 이제 풀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 원선도 작성을 위한 관계식. 보시면 4단자 정수는 이제 ES는 A, ER 플러스 B의 IR,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을 이 IS하고 IR에 관련돼서 이제 풀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풀어서 쓰다 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뭐 없애줘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없애주느냐? 예를 들어 IS를 없애주려면은 첫 번째, IS를 없애주려면은 여기 IR을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IR을 삭제를 해가지고 계산하고, ES 쪽에서는, IR에서는 ER을 삭제를 하면 되는데, 요걸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원하는 값을 이제 이끌어내는데요. 첫 번째, 얘를 1식이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식에다가 D를 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가 B를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빼게 되면은 1식 IS는 볼까요? 일식을 곱하게 되면은 D의 ES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D의 ES 마이너스 ADER 플러스 ABIR. 그러면 여기다 B를 곱했으니까 B의 IS, BCER 플러스 BDIR. 그러면은 이게 DB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먼저 IR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IS 수식이 나온 게, 이 IS 수식이 나오려면은 IR을 먼저 삭제를 해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 이 IR을 삭제하기 위해서, 요 IR 부분 삭제하기 위해서 여기는 D를 곱했고, 여기는 B를 곱해서 이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DBIR, DBIR 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빼주면은, 이렇게 빼주면은,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AD-BC가 되겠죠? 얘 ER이 되겠죠? 근데 AD-BC는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계산해 보면 DES BIS는 AD-BC의 ER이 된다. 그럼 이 BIS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DES 요건 1이니까 마이너스 ER은 B의 IS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IS식을 구하고 싶으면 이 IS를 요걸 이제 다 B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나온 식이 이겁니다. B분의 D의 ES 마이너스 B분의 1의 ER이 뭐라고요?
IS라는 이 수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 5-51의 첫 번째 IS 부분은 IL을 삭제를 해가지고 IL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 얘에다 D를 곱하고 여기다 B를 곱해가지고 서로 빼주면은 IS 값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기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IR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IR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IR을 구하려면 여기 ER을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ER을. 그럼 여기는 C를 곱해주고 여기는 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또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그 부분을 IR을 구하기 위해서는 ER을 삭제를 해주면 된다. ER을 삭제해주기 위해서는 똑같이 CES는 ACER 플러스 여기다 이제 여기 C를 곱해주고 A를 곱해주는 거니까 CBIR 그리고 여기는 A를 곱해주니까 AIS는 ACER 플러스 CDIR이 되죠. 아니 A죠 여기 ADIR 왜? 항상 AD-BC는 1이라는 여기서도 보시면 AD-BC는 1이라는 수식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도 예? AD-BC는 1이라는 이 수식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IR이 없어지니까 IR이 요 앞에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CES-AIS는 여기 부분은 없어지고 빼지니까 이걸 빼지니까 요거 부분은 CB-AD의 IR이죠. 결과적으로 AD-BC의 마이너스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AD-BC의 IR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IR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는에서 IR을 이쪽으로 빼게 되면은 요거는 IR이죠, 그냥. 그리고 AIS의 마이너스 CES가 되죠. 아니, 요게 마이너스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고 요게 는이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걸 빼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빠졌나요? CES 마이너스 IAS 그리고 ACR, CB, ADIR 맞는데? 아, 여기다 IS 부분은 여기서 또 갖다 써야 되네. 요 IS, 요 수식이 여기에 또 IS가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B분의 1의 ES와 그 다음에 B분의 A의 ER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IS하고 IR을.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계산식을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제 B분의 A라든가 B분의 1이라든가 여기서 나왔던 B분의 D라든가 B분의 1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의 이제 직렬 임피던스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게 나온 게 이제 뭐 B분의 A는 여기 보시면은 뭐 M-JN B분의 D는 M-JN의 다시 뭐 B분의 1은 B분의 1의 각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의 기초가 되는 이제 기본 좌표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삽입을 하고 여기다 다시 삽입을 하면은 식 5-55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수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IS하고 IAR을 관련된 수식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송전단 전력과 수전단 전력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처음에 이제 전력 원선도를 그릴 때 전력 원선도의 기준이 되는 전압 전류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부분에 여기 요 지점에 대한 포인트하고 여기 지점에 대한 여기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그림 부분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같이 전파 방정식에서 원하는 IS하고 IR 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런 변수로 처리를 해가지고 송전단 전력과 수전단 전력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그리기 위한 이 중간에 좌표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끄집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앞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그냥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기서 이제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IS하고 IR을 구했고 그 IS하고 IR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변수들을 이와 같이 처리를 해가지고 송전단 전력하고 수전단 전력을 구하면은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대한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럼 원의 방정식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전력 원선도입니다. 그러면 전력 원선도상에서 뭐를 알 수 있는지를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텐데 이 송전단 전력을 보시면은 책에 식 5-56에 나와 있습니다. WS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2의 I의 콘주게이터를 I에다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왔던 M-JN, M-JN B분의 1의 각 마이너스 베타 같은 그 수식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M- 플러스 N의 JN의 J의 N의 다시 플러스 ES의 자성 마이너스 로의 세타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그 원의 중심이 되는 요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이 각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지점에 대한 요게 각 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원의 방정식의 어떤 그 중심점과 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송전단 전력에 대한 수식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걸 반복해서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은 4단자 정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송전단 전류하고 송전단 전류를 통해서 이 송전단 전류하고 송전단 전류가 있어야지 송전단 전력하고 수전단 전력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이런 변수 A, B, C, D들을 이와 같이 어떤 좌표, 지점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원의 방정식이 기초가 되는 어떤 그 전력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식 5-56에서는 송전단 전력에 대한 전력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식 5-59에 보면은 수전단 전력에 관련된 여기서도 마찬가지 ER, IR의 콘주게이트겠죠. 얘는 ES, IS 콘주게이트고. 그럼 여기서도 아까 나왔던 요런 수식들에 의해서 나왔듯이 얘는 송전단 전력이었고 수전단 전력에서는 이게 이제 수전단 전력이 될 테고 이게 송전단 전력이 되겠죠.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M-가 아닌 M에 관련된 수식으로 여기 나오겠죠. 보시면은 WR은 보시면 로에 베타 마이너스 세타에 마이너스 M 플러스 JN의 ER의 자성이 됩니다. 여기는 ES에 관련된 자성에, 얘는 ER에 관련된 자성에, M 플러스 JN, M-JN의 다시.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수식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끌어내는데 얘는 마이너스 로가 나오고 얘는 로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부분이 나온다. 왜냐면 얘는 주는 쪽이고 얘는 받는 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는 쪽이고 얘는 주는 쪽이다. 그런데 이걸 이제 나중에 원의 방정식으로 할 때는 각각을 다 자성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PR은 어떻게 되고 QR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원하는 값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수분하고 허수분을 나누고 이걸 변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생략을 했고요.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보고 순차적으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흐름을 가지고 이 송전단 전력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서 송전단 전력하고 수전단 전력에 대한 원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그 원의 방정식을 필요하기 위한 기본적인 좌표들하고 각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4단자 정수에서 송전단 전류하고 수전단 전류를 통해서 거기서 변수들을 처리해가지고 이와 같이 식을 이끌어냈다라는, 그러니까 제목도 보시면 전력 원선도 작성을 위한 관계식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나왔다라는 걸 알면은 이 수식을 통해서 이제 전력 원선도를 작성할 겁니다. 그럼 이 수식이 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흐름을 했지만은 이 수식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6 전력 원선도.
5-6의 전력 원선대에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구했던 WS, WR, 송전단 전력, 수전단 전력에 대한 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구했던 그 공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WS는 뭐라고요? PS 플러스 JQS. 근데 조금 전에 구했던 그 수식이 어디 있었죠? 식 5-56에 있었죠. 5-56에 있던 그 수식이 그대로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M- 플러스 JN- ES의 자승 마이너스 로의 각 세타 플러스 베타라는 얘기죠. 이게 식 5-56에 있는 그 수식이 계산돼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관계식에서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수전단에 대한, 송전단이 아니라 수전단이니까 수전단 PR 플러스 J, QR이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 부분이 틀려졌죠, 아까. 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뒤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각이 먼저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M 플러스 JN의 ER의 자승 플러스 로의 베타 마이너스 세타. 전부 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한 거죠, 전부 다. 근데 여기 부분만 변수가 틀려졌죠. 이게 어디냐? 식 5-59에 있는 이 부분을 보기 좋게 똑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그럼 PS 플러스하고 요거에 관련된 부분, 요거에 관련된 부분 다 한쪽에다 다 집어넣으면은 요거 각을 그대로 놔두고 PS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PS 플러스 JQS에다가 마이너스의 M-ES 자승 마이너스의 JN-의 ES 자승은 로에 여긴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로에 세타 플러스 베타. 요 수식에서 이걸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부분하고 얘 부분은 묶고 얘 부분하고 얘 부분. 실수분하고 허수분을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실수분하고 허수분이 묶여져야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실수분하고 허수분에 대한 좌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실수분에 대한 좌표, 허수분에 대한 좌표 해가지고 요 원의 방정식으로 이끌어내려면 원의 방정식은 뭐의 자승 플러스 뭐의 자승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승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또 자승을 또 할 겁니다. 이 뒤에 가서. 그럼 요건 이제 요 안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아직 자승하기 전에 대한 내용. 자승하기 전의 내용을 실수분하고 허수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계산된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실수분하고 허수분으로 나눠서 계산하면은 식 5-6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PS-M-ES의 자승. 그리고 이제 허수분, J의 QS-N-ES의 자승은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나오죠. 마이너스 로의 세타 플러스 베타. 이게 송전단 부분만 정리를 한 겁니다. 송전단 부분. 수전단 부분도 정리를 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수전단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쪽엔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지만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했던 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이제 계산해보면 PR 플러스 M의 ER의 자승. 그러니까 송전단하고 수전단하고 이제 부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틀려질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J의 QR의 여기는 또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의 N의 ER의 자승은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겠죠. 로의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반대가 되겠죠. 이게 반대. 베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이런 관계를 또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계산됐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지만 권론적으로 본 부분은 송전단하고 수전단에 대한 좌표 부분을 이 실수분하고 허수분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 실수분하고 허수분을 앞에서 계산됐던 그 관계식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P하고 Q에 대한 흐름을 해가지고 넘겨줘서 실수 부분은 합쳐주고 허수 부분은 맞춰서 이렇게 일단 방정식들을 유도를 했습니다. 송전단하고 수전단을. 근데 이걸 원의 방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자성, 여기도 자성, 요거는 각이니까. 그러니까 R의 자성 플러스 X의 자성 그리고 요거에 대한 반지름의 자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요 반지름 부분은 요 각도가 될 테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반지름은 뭐 이렇다 치더라도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자성 부분이 여기에 대한 여기 이제 자성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자성을 곱하고 여기다 자성을 곱하고 여기도 자성을 하고 여기도 자성을 하고 여기도 자성을 하고 여기도 자성을 하면은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의 방정식이 되고 요거는 여기에 대한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로의 자성이 되고 로의 자성이 되고 이 부분은 보시면 PS-MES 자성 뭐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중심은 어떻게 되냐. 얘하고 얘가 이제 중심이 되겠죠. P하고 Q에서 마이너스 뺀 거니까 얘도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래서 송전단적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 치긴 이 부분이 플러스 치긴 이쪽이 송전단측이 될 거고 이쪽은 이게 플러스다 보니까 반지름은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치긴 여기 부분이 이제 수전단측이 되겠죠. 요 수식을 가지고 이제 로의 자성 부분은 여기서 로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식 5-62, 5-63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식 5-64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려보는데 이 전력 원선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은 그림은 이와 같이 여기에 대한 반지름과 각도를 가지고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요게 지금 M-ES니까 여기 지금 M-ES 부분만큼은 M-ES의 자성만큼 가서 또 올라가면 되죠. 이거 뭐라고요? N- 여기 N-ES의 자성이죠. 이게 ES가 아니라 ER이죠. ER. 그러면 N-ER의 자성. 그럼 요 지점이 이제 원점이 되는 거죠. 원점에서 이제 요걸 가지고 있는 만큼의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가지게 되면 여기 어떤 원점이 나오겠죠. 원점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근데 시작점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근데 이제 각이 이제 틀어질 거 아닙니까? 각이 이렇게 가면서 변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각이 이렇게 가면서 변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늘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쪽으로 돌고 얘도 부하가 늘 때마다 얘도 이쪽으로 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송전단에서 보내주는 전력하고 수전단에서 받는 전력하고 이 부분을 정전압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 원주 지점을 항상 쫓아가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그 원주 지점을 같이 쫓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쫓아가고 여기 부분을 쫓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보내주는 부분이 어디가 되겠죠? 얘가 받는 부분이 어디가 되겠죠? 이 똑같은 각도에서 얘가 똑같은 각도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주는 양은 이걸 되고 여기서 받는 양은 요만큼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만큼의 차가. 이게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손실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보시면은 211페이지 밑에 보시면 C가 있고 F가 있죠. 그 G가 있고 B가 있죠. B 지점이 있을 테고 F 지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B 지점하고 F 지점 사이에서 어떤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페이지 2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 무효전력 손실은 여기서 여기만큼이 무효전력 손실이다. 실제로 받아들인 이 부분이 무효전력 손실이고 유효전력 손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전력 손실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손실들을 알 수가 있다. 나중에 이 상차각도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 이제 전압 조정에서는 이제 전압을 조정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력 원선도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개념적으로 지금 그 관계식에서 유도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전력 원선도를 그려나간다라는 그런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개념적인 부분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전압 조정에 관련된 부분은 또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됐던 지점에서 위상각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필요한 송전단 전력에서 이만큼 보냈는데 수전단 전력에서는 이만큼 받았다. 그러면 보내주고 받은 거의 사이에 손실이 생길 텐데 손실은 이 곡선에서 무효전력 손실하고 유효전력 손실을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다. 보통 2기 계통에 대해서 보는데 3기 계통에 대해서도 이런 전력 원선도를 그려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력 원선도를 그 안정도에서 하는 것처럼 두기 계통, 송전단하고 수전단 측만 해가지고 거기 사이에 대한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221페이지 보시면 정전압 송전 방식에서는 항상 로가 일정하므로 송수전단 전력은 언제나 이 원선도의 원주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원주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원선도를 가지고 직접 그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게 원선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책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페이지 212에 가서 이제 전압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14장의 전압 조정 부분하고 좀 참조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콘덴서라든가 아니면은 동기 조상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상기에서 전압 조정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전압 조정에서는 전력 원선도를 이제 수전단 측에 대한 것만 가지고 그리겠습니다. 이건 송전단 측하고 수전단 측에서의 어떤 유해전력 손실하고 무해전력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력 원선도를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전압 조정에서는 수전단 측에 대한 역류 곡선하고 그 다음에 무해전력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2페이지 5-7 전압 조정. (5-7-1을) 보시면요. 전력 원선도와 전압 유지. 전력 원선도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전압 송전에서는 PS, QES, PR, QR 중에서 어느 것이건 하나가 정해지면 그 외에 따라서 나머지가 전부 정해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송전단에서는 발전기가 개통이 요구하는 무해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수전단에서는 부하가 요구하는 무해전력과 원선도 상에서 정해지는 무해전력 간의 차가 생기면 이 차에 해당하는 무해전력을 따로 공급해 줘야 한다. 그래서 발전 측은 지금 송전단 측은 고려를 하지 않고 수전단 측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송전단 측에서 발전기 쪽에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는데 수전단 측에서는 그거를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 전력 원선도 상에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수전단 측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원의 중심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와 있는 것들은 부하역률 직선입니다. 부하역률 직선. 부하역률 직선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하가 역률이 나쁘거나 그럴 때는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역률이 좋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 내용이 이게 2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M20, M6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여기서부터 각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얘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부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전압 송전 방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쪽 서로를 탕해서 수전단 측에 대한 부분이 움직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역률이죠. 역률이니까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역률 부분을 맞춰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수용가가 원하는 역률이 요 지점이니까 그 요 지점에 관련된 부분만큼을 넣어주는데 아까 유해전력 부분은 여기였고요. 무해전력 부분은 어디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QV 컨트롤을 해야죠. 무해전력이 들어가게 되면 전압이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요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여기 있죠. 그럼 역률은 여기라면서요. 그럼 이만큼을 내려줘야 되겠죠? 요만큼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역률로 맞춰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이 지점에 있다. 우리는 요 지점에서 요 지점만큼 역률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무해전력을 공급을 해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M20, M60 나와 있는 이 포인트가 그겁니다.
요거보다 위에 있는 경우, 요거보다 밑에 있는 경우, 요만큼을 공급해줘야 되고, 요만큼을 흡수를 해야 된다. 얘는 어떻게 되죠? 진상을 넣어줘야 되고, 요거는 지상을 넣어줘야죠. 역류를 부분을 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진상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지점이니까 지상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얘는 이제 진상을 넣어줘서 여기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떨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죠. 이렇게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준다고, 그림 5-52에 보시면 부하 역률 곡선 위에 M1이 있죠, M1. M1 지역에 뭐라고요?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M2, M3, M4 그쪽에서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약간 반대긴 하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13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하가 커짐에 따라서 PR1, PTR2, PR3 이를 수전하기 위한 수전원에서의 점도 M1, M2, M3 같이 원주상을 이동하게 된다. 아까처럼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주 5와 수전 팩터가 되는데 수전상의 역률은 지상 역률의 낮은 데로부터 점점 좋아져서 진상 역률 범위에 여기가 진상 역률 범위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M20이 있습니다. 여기가 M20이었고 여기가 M60이었죠.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14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하 역률 직설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력 원선도 상에서 지금 계속 정전압 송전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 지점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점까지 요거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전압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역률 부분에 관련된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아까 이 부분이 무효 전력 손실이고 여기가 유효 전력 손실이라 하기 때문에 그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공급해줘야 되고 이만큼을 공급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역률 곡선에 맞춰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 5-24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요거하고, 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땅땅땅땅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공급을 해줘야죠, 밑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밑으로 됐죠. 여기는 어디라고요? 지상 부분. 예? 여기 부분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돌린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거꾸로. 원래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여기 이렇게 원래 돼 있던 부분을 요걸 이렇게 뒤집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뒤집어서 얘는 진상 부분이 된다. 그림을.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원래 이 원의 방정식 여기에 돼 있던 부분을 그래프를 거꾸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용량은 여기는 조상 용량이 되겠죠. 콘덴서 부분을 지상이냐 진상이냐. 콘덴서는 진상이고 이건 리액터겠죠. 얘는 리액터 부분을 공급해줘야 되고 얘는 콘덴서 부분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리고 페이지 215페이지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위에도 관련된 유효전력 손실 여기에 관련된 무효전력 손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원선도를 사용했을 때 알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전력 원선도 사용 시 알 수 있는 사항 책에 있는 거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체손 역조로 외웠었는데 상체손 역조 상이 뭐냐? 상차각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아까처럼 송전단하고 수전단이 있는데 수전단에 대한 부분하고 송전단에 대한 부분을 이
수전단에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렇게 가야 되는지 상차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차각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최대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송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건 손실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여기하고 유효전력 손실, 무효전력 손실이 이렇게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역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역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상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얼마만큼을 공급해줘야지 그 역률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와 같이 5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최손, 역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전력원선들을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옵니다. 한 10년에 한 번 꼴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5년에서 10년에 한 번 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조상기,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SVC,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기조상기하고 발전기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외우실 때도 동기조상기하고 발전기를 같이 외워주셔야지만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기 부분 외에도 이제 리액터라든가 콘덴서라든가 그다음에 SVC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전소 쪽에 가서 보시면 뭐 콘덴서 개방시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리액터를 달았을 때 어떤 부분 방전 저항이라든가 방전 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되죠. 먼저 동기조상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송전선을 일정한 전압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부하단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조상설비가 필요하다. 이중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등기를 0역률로 운전해서 그 전기자 반작용에 기인하는 전압 특성을 이용해서 중부하 시에는 과여자로 진상전류를 취하거나 또는 경부하 시에는 부족여자로 지상전류를 취해서 송전선의 역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동기발전기란 얘기입니다. 동기발전기인데 부하가 없는 겁니다. 부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동기전동기로 돌리다 보니까 부하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싱크로너스 콘덴서라고 되어 있죠. 동기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90도를 앞서거나 뒤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P나 Q의 흐름을 조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주간에는 계자열의 저항을 빼내어 진상전류를 취하고 심야에는 저항을 넣어서 지상전류를 취해가지고 부하 변동에 관계없이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동기조상기의 V 특성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동기조상기 사실 보면 이제 발전기다 보니까 여자기가 있고요. 여자기에서 나와 있는 계자회로가 있을 거고 계자회로의 바깥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중부하 시에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부하 시에는 무효전력이 부족하니까 계자회로의 저항을 감소해서 진상전류를 공급한다. 네, 경부하 시에는 무효전력이 과잉이 되니까 계자회로의 저항에 대한 부분을 증가를 시켜서 이때는 지상전류를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그래프로 V곡선을 그려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계자전류. 여기는 전기자전류. 자, 전류. 여기는 IA, 여기는 IF.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셨던
저기 곡선처럼 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률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부분은 지상전류. 여기는 진상전류. 계절의 해로에 대한 저항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작게 흐르겠죠? 여기가 전류가 작게 흐르니까 이쪽이 지상전류가 공급되는 부분이고, 계절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계좌전류가. 그때는 진상형이 된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도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중부하 시 무효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효전력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진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전기에서는 진상이라는 게 공급해주는 거죠. 발전기에서는 지상이 공급해주는 거죠. 왜? 지상이 공급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부하 측에서, 발전기는 지상으로다가 수용가 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얘는 동기조상기는 여기서 거꾸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진상으로 해줘야지만 공급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외울 때 이 부분이 항상 헷갈립니다. 발전기하고 동기조상기가. 동기조상기는 수용가 측에 있죠. 발전기는 발전 측이니까 한전 측에 있죠.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지진으로 외웠습니다. 얘가 지면은 얘는 진이다. 반대. 그래서 뭘 그리더라도 항상 보면은 지진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발전기 그 간혹출력 곡선을 할 때도 지진이다. 얘가 지상. 얘가 진상이죠. 얘도 지진이다. 얘도 지상. 진상이죠. 반대 개념입니다. 얘가 지상 공급이면 얘는 진상 공급이고. 그래서 얘 부분은 지금 경부하시에 어떻게 해요? 지상 전류를 공급한다.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발전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전압 조정에서 발전기에서 지상 공급을 할 때는 동기조상기에서는 진상 공급을 한다. 똑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무효전력, 그러니까 과여자를 시키거나 저여자를 시키거나 하는 개념이 발전기하고 동기조상기는 반대라는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상, 진상, 지상, 진상, 나중에 얘가 지상이면 얘가 진상,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개념들이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동기조상기 같은 경우는 회전기이다 보니까 이게 비쌉니다, 이게. 일반 콘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직이지만 얘는 회전기다 보니까 비싸지만은 전압 유지 능력 같은 게 좋죠. 그러니까 소금성도 빠르죠.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콘덴서 같은 거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땅, 땅, 땅 이렇게 들어가죠. 얘는 바로 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손실도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비도 크고 뭐 여러 가지 기기 설비비도 비싸고 소음도 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가격도 비싸고 하지만 소금성이 좋다. 아니면 바로 뭐 공급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내드렸던 자료들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기조상기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전력용 콘덴서를 설명드리고 리액터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SVC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력용 콘덴서 216페이지에 보시면 동기조상기는 지상으로부터 진상까지 연속적인 조정이 가능하지만 회전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므로 최근에는 전력용 콘덴서가 중부하 시에 전압조정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전력용 콘덴서는 정지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손실도 적고 소음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콘덴서는 조상기처럼 원활한 조정이 안 되고 단계적으로 투입 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콘덴서 설비 용량을 적당한 용량군으로 나누고 차단기를 둬서 부하의 증감에 따라서 개폐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블루 리액터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콘덴서 같은 게 이제 그 수전단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중간에 하는 경우, 말단에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217페이지에 콘덴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콘덴서의 보호 방식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10장의 보호계전기 쪽에서 뭐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SVC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VC, SVG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책에 나와 있는 SVC 정도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리면요. 물론 자료들을 저희가 보내드렸고 이제 책의 기본서에 치중하다 보니까 연구반처럼 이런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함으로써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반에 갔을 때 그런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SVC가 뭐냐? 스테이틱 바 컴펜세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테이틱 바 컴펜세이터 보상기다 이거죠. 정지기를 통해 가지고 스테이틱 하는 부분을 가지고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다. 그래서 무효전력 공급 장치다. 그런데 얘는 정지형이기 때문에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원어를 좀 알고 계시면은 이런 부분을 쓰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전압 강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넣어주는데, 이런 SVC 같은 건 가격이 좀 비쌉니다. 보통 1억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리액터하고 콘덴서를 적절한 부분으로 설치를 해주셔야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들은 제철이라든가 제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SVC에서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TCR, 그 다음에 TSC, 그 다음에 FC, TCR, 그리고 TSC, TCR 정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뭔지 간단하게 이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TCR은 사이리스터 컨트롤 리액터입니다. 사이리스터 컨트롤 리액터. 이건 리액터만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TSC는 사이리스터 시리즈 캐패시터. 이거는 시리즈니까 캐패시터. 이거는 콘덴서만 C만. 얘는 L 리액터 L만. 얘는 콘덴서는 고정시키고 픽스드. 콘덴서는 고정시켜 놔는 상태에서 이거를 제어하겠다는 얘기죠. 리액터를 얘를 가감을 하는 거고요. 얘는 콘덴서를 가감하는 건데 얘는 콘덴서는 고정시켜 놓고 리액터를 가감하는 거고 얘는 콘덴서도 가감하고 리액터도 가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부분은 이제 내용을 전체적인 걸 생각하시고 요거에 대한 구조들이 어떻게 이제 가감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어 장치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다이오드나 사이리스터나 아니면은 IGB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이 전단에서는 고주파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어떻냐. 전압 강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제철, 제강, 전기로, 아크로 같은 이런 회사에서는 순간적으로 단락을 일으키다 보니까 순간적인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Q 성분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죠. 그 Q 성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소공성이 빠른 이런 SVC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를 써도 되는데 발전기의 용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회전기고 비싸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정지기거든요. 리액터나 콘덴서나 이런 정지기에다가 이런 제어하는 설비만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빈번하게 제어를 해주다 보면 소극성 있게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되다 보니까 냉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에다가 리액터를 이렇게 달았다. 이게 그냥 끝입니다. 리액터. L을 다른 게 사이리스 컨트롤 리액터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리액터는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선형성 있게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액터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럼 여기다 이제 사이리스 컨트롤 캐패시터니까 똑같이 제어를 하는데 여기는 콘덴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콘덴서는 이제 넣으면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이게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제어를 하기 위한 부분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 한 번 투입하고, 두 번 투입하고, 세 번 투입하고, 이렇게 네 번 투입하고, 다섯 번 투입하고, 이 군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였고,
FC, TCR 같은. 얘는 이제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떻게? 딱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이것도 똑같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콘덴서가 돼 있고, FC, TCR 같은 거는.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여기에 컨트롤러가 달려있겠죠, 이렇게. 여기 리액터가 달려있다, 그죠? 그러니까 콘덴서는 어떤 지점에서 진상 부분이니까 이렇게 공급을 할 거고, 리액터는 지상 부분이니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예? 지상이니까. 어떤 지상형에서. 요 지점에서 얘는 지상이고, 리액터니까. 예? 리액터. 콘덴서는 진상이니까, 여기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점이 있겠죠. 그럼 얘 부분을 합하게 되면 얘 부분에 대한 제어된 부분은 이렇게 나오겠죠. 얘하고 얘를 같이 넣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 부분에 합해지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제어 범위는. 그래서 제어 범위는 얘가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FC, TCR 같은 경우. 근데 사이레스 컨트롤, 사이레스 리액터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틀려지겠죠. 얘도 여기다 이제 제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얘도 제어가 되고 얘도 제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얘도 이쪽 영역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이쪽 영역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이쪽 영역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이쪽 영역에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올렸다 내렸다를 마음대로 하니까, 올렸다 내렸다를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이렇게. 고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고정이 아니라 얘는 조정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딱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영역밖에. 얘는 요 영역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제어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각각이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려가면서 이런 영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TSC, TCR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있고 연속 조정이 되고 그거에 관련된 장단점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 조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나와 있고요. 그 예제 5-13 같은 것도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유효전력 부분하고 무효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에서 한번 보시면은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페란트 현상이라든가 발전기 현상, 그리고 전력 조류 계산, 그리고 성존용량 계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